고생과 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계 김비트입니다. 어쩌면 코로나에 처음으로 걸렸을지도 모르는 대위기 속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크립토 토탈 마켓캡 일봉 차트입니다. 마켓캡이 뭔지 아시죠?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유의미한 트렌드 라인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지난 4월의 고점, 그러니까 이 부근 있죠, 이 부근. 이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뭐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요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어요. 리플 이슈가 있었던 날이었죠. 7월 13일, 14일 비스무리하게 도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4월의 고점은 넘기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의 고점이 1.26T죠. 이 부근을 넘는 것을 일단 1차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항상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아래로 내린다면 마켓캡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아래로 한 12% 빠진 1.04T 부근에서 강하게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듯이 저는 아직 현금보다 코인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4T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아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1.26T 부근을 확실하게 뚫었다고 볼 때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얼추 한 7% 정도 이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두 가지 상황을 염두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사실은 마켓캡 차트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리플 이슈로 이제 계속 얘는 사실 조금 넘기는 했어요. 차트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 4월의 고점을 몇 번 넘기는 했죠. 뭐 계속 뭐 도전은 하고 있지만 네, 시원하게 넘어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의 이슈로 역시 넘었다가 다시 2,500불 가량의 박스권 자리로 들어온 현 움직임입니다. 자, 매수자,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32K를 확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인 29,850달러 그리고 29,500달러 이 최후의 29,500달러 부근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이랑 움직임을 좀 비교해 본다면 뭐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엔 이 ATH까지 신고점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물 같은 경우도 사실 차트를 보면 이게 만약에 비트 차트라고 생각한다면 얼추 여기가 이제 48K 부근, 이제 여기가 48K 부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얘네들이 비트코인이랑 항상 뭐 비교를 하지만 우리는 얘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크립토 이 얘네들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은 과연 안전 자산인가 아니면 고위험 자산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고위험 자산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과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고. 자,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바를 보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이제 반대로 투자 목적으로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후자가 더 많았죠. 물론 저 역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것이지만 이제
전자의 인식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 안전자산이냐 고위험 자산이냐 아니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의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이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미국은 사실 부동산보다 주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애초에 뭐 자가 전세 개념보다는 그들은 이제 렌트의 개념, 월세의 개념이 더 일반적이니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아까 나스닥에 비해서 지지부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대불장으로 투자 수익을 많이 얻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면 은행 이슈가 터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색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큰 이슈 뭐 SVB 올해만 하더라도 이 당시가 SVB죠. SVB 사태처럼 뭐 은행이 하나가 터졌어요. 뭐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많이들 내려요. 뭐 나스닥도 내리고 뭐 다 내리겠죠. 하지만 다 터졌지만 역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미국의 은행이 흔들리면 미국의 채권이 흔들리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이 흔들리면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계속 강한 반등을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미국의 이 위험성이 좀 1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나. 이제 뭐 사실 TGA 문제도 그렇고 계속 지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중들이 인식하기에는 이제는 좀 많이 해결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아져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들의 인식이 조금 더 확고해지는 순간이 와야지 날개를 달듯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어 그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미국인들이 주식처럼 쉽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 중 60% 가량이 미국 주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땐 전 세계인 그리고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물 ETF 승인 전 지금 현재가 마지막 이제 좀 멘탈 털기, 막 흔들기, 쥐어짜기 막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상승 전에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박스권 횡보 꽤 길거든요. 기간이 지금 이제 거진 한 달이 다 되어 갈 텐데 곧 있으면 근데 여기가 마지막 흔드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좀 많기는 한데 좀 코로나가 진짜 걸린 건지 컨디션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차르님 영상이 있을 거고 일요일 밤에 토요일은 다들 올려도 잘 안 보시니까 토요일날 잘 넣으시고 일요일 늦은 밤에 다시 업로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 목요일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